자, 군에 가는 것은 지금 남북이 분단되고 안보가 위협받는 나라의 현실에서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고 가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하는 저도요, 군대에 30개월 넘어서 한 절반 이상을 31.5개월 정도를 이 군 생활을 했고요. 군에서 아주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군에 가는 것은 누구나 다 국민인 이상은 아주 보편적으로 이렇게 군력을 부담해야 되는데, 조선이 망가진 원인 중에 임진왜란, 정묘회란, 병자호란 등을 겪을 때 보면 장부에 있는 군대는 그거는 그냥 장부상으로 존재할 뿐이고, 양반은 빠지고 또 뭐는 빠지고 하니까 나중에 군에 갈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가짜의 군대만 있지 실제로는 일본군이 쳐들어왔는데 동원할 군대가 몇천 명 수준도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 단위로 이렇게 모아서 평민들을 모아서 이렇게 일본군과 싸우려니까 다 모이지도 않고 도망을 가버리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싸움 한번 못 해보고 계속 무너졌지요. 그 임진왜란을 겪고도 정묘회란이나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싸움 같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군력이 무너진 나라는 그 나라의 존립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선이 결국은 나중에 일본한테 뺏길 때는 전쟁도 못하고 뺏긴, 그야말로 싸우다가 뺏기면 미래라도 기약할 수 있지만은 스스로 무너져 버린 나라, 그게 조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6.25를 겪고 난 이후에 한국 땅에서도 의무병력제가 도입되었지만은 실제로 이 군역이라는 것이 부잣집 자식들은 뺀질뺀질하게 빠져나가고 지금까지도요, 서민의 자식들만 전부 군대 가서 전방에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인구 절벽 때문에 이제 20세 전후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정권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병력을 감축하겠다. 물론 뭐 사범대, 교대 등의 인원도 이렇게 조절하겠다. 이제 대학교에 뽑는 인원도 줄이겠다는 거예요. 왜? 교사나 중학교,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군을 지금 60만에서 10만을 줄여서 50만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8만 명을 감축하고, 지금 현재 60만 군대가 안 되고 57만 9천, 58만 명쯤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까지 8만 명을 더 줄여서 50만 명을 유지하고, 그러려 보면 전방 사단이, 지금 전방에 배치된 사단이 11개인데 여기에 2개를 없애고 9개만 지금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5년간 육군만 11만 8천 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별로 담당해야 될 전선이 20%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군 병력이 2022년 36만 5천 명인데 북한군의 지상군이 110만 명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보다 인구는 절반이라도 거기는 뭐 전 국민의 군인이니까요. 그러면 턱없이 적은 군대, 군인수. 그러면 무기가 우수하면 되지 뭐 군인수가 중요하나? 한번 물어봅시다. 미사일이니 뭐 주요 무기에서 우리가 우수합니까 지금? 비대칭 전력이잖아요. 자, 그런데 복무기간도 문재인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군대 가서도 처음부터 군인이 됩니까?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미군이 6.25 때 초반전에 1950년에 처음에 무슨 서미서 특임 부대가 와서 7월 초에 깨진 거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7월 달 내내 깨지고 8월 중순까지도 깨져갔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훈련이 안 된 군대,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냥 돈 벌러 놀러 온 군대를 유지하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장교와 하사관만 싸우고 사병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낙동강 전선에서 미국이 2배가 넘는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코나에 몰려가 인민군이 계속 공격하고 미군은 코나에 몰리는 상황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사회주의 의식으로 단련되고 국공내전이나 중일전쟁에서 무장이 된 중국 의용군 출신의 인민군 병사들이 밀어붙이니까 한마디로 전쟁 경험이 없는 미군이 월등히 좋은 장비와 병력을 가지고도 대처가 안 돼서요. 공군하고 해군이 거의 북한군을 마음대로 때리는 상황에서도 지상군에서 밀려서 대구까지 뺏길 뻔한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을 포기할까 생각도 하던 상황이 위기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숙련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당나라 군대는 있어봤자 저거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일이 지금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의무 복무를 모병제를 갖다가 총선 공약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 직업 군인을 육성하겠다. 자, 분단 상황에서 이거 안보에 매우 우려스러운 거죠. 말로는 20대 남자들의 고용 창출을 해서 표를 얻겠다라는 부분인데 뭐 인구도 줄어드니 근데 이게요. 미국에 한번 보십시오. 자, 미국의 군인들 중에 과거에 월남전일 때는 전부 이렇게 징병을 했습니다. 2차 대전 때도 징병을 했고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징병 해제를 했다가 월남전이 되면서 수십만 명이 투입되니까 또 징병을 했어요. 그 권투 선수 모하마드 알리는 자기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징병을 거부해서 월남전 때 깜빵으로 갔다가 살다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월남전 때도 부시라든지 트럼프라든지 저런 사람들은 군대 월남에 안 가고 미국 본토에서 뺀질거리면서 본토에 있는 무슨 참모 부대에 적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월남전에 징병되어 온 군인들을 보니 중졸 이하가 태반이더라고요. 흑인들도 막 쪼고. 그래서 월남전에 결국 파병된 군인 미군 중에 징병제였는데도 백인이면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남전 다룬 영화들 보면 너 대학 다니다가 왜 왔냐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월남에 파병했을 때도 4년제 대학을 좋은 데 다니던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쉬웠겠어요? 아니지요. 돈 벌러 목숨하고 바꾼 겁니다. 한국도 월남전에 가서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표 씨 같은 경우에 서울대 법대 나와서 월남전에 갔으니 얼마나 그때 보기 드문 귀한 사례였겠어요. 그래서 가수 남진이 또 월남전에 갔다고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자, 마찬가지로요. 지금 미군이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미국의 서민 가정에요. 애국심만 가득 찬 가정의 애들이 그냥 간다 해가 갔어요. 또 솔직히 말하면 돈 벌라고 군대 갔던 사람 아니면 대학에 가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의무복무 연한을 이렇게 모병제에서 들어갔다가 채우고 나면 대학에 갈라 하면 이 대학 등록금 빌려주지요. 저리로.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지금 군대를 간 사람이 굉장히 많고 또 영주권만 갖고 있는데 미국 시민권을 얻고 싶어서 미군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오면 또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교민들 자제 중에도 그런 부분으로 이 아프간전이나 이라크전에 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한번 가서 보세요. 지금 만 몇천 명 이상이 지금 양쪽 전쟁에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진짜 상류층의 자제는 드물지요. 가끔씩 보면 뭐 이번에 이 미국의 의회 청문회에 가서 진술한 중령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지만 갔다가 장교로 부상을 입기도 했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드물게 있지 대부분은 다 미국의 대도시의 저 변두리 서민들 자제거나 아니면 결손가전 자제거나
아니면 미국 중서부의 깡촌에 저 산간지대의 자제들입니다. 거기 중에는 여전히 그냥 이 섣부른 애국심에 충만해서 갔지만은 갔다 와서 그 이라크 아프간전에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부상으로 진짜 헤매는 사람, 또 정신적 이상으로 헤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요. 결국은 미국이 지금 돈은 아프간전이나 이라크전을 벌려서 누가 법니까? 무기 팔아먹는 사람, 또 전쟁과 관련해서 덕을 보는 사람들이 떼돈을 벌고, 그래서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버릴 필요가 없었는데 9.11하고 관계없고 후세인을 제거해봤자 미국의 손해인데, 그런데 럼스펠드로 상징되는 군산 복합체에서 무기 팔아먹으려고 전쟁을 벌이고 또 오일을 장악하려고 벌였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돈 벌어먹는 놈은 저 상류층에 따로 있고 가서 죽는 거는 하류층에, 예? 그야말로 대학 들어갈 돈이 없어서 군대에 갔다가 군 복무하고 그 대가로 대학교 장학금이나 좀 등록금이나 빌려보려고 그렇게 간 사람들, 아니면 탈출구가 없어서 인생에, 그래도 군대 월급 미군에 아마 그 사병으로 가면 한 200만 원 받을 거야, 안팎으로. 그 돈이라도 받으려고 직업으로 간 사람. 그런데 마침 그때 가 있던 사람들 다수가 재수가 없게 그냥 전쟁이 나버리면서 가서 죽은 거죠. 자, 거기서 이제 들어간 이상은 탈영하면 완전히 중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사람 중에 캐나다로 전쟁이 나니까 도망을 간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미군에 있다가. 캐나다로요. 그걸 탈출시켜주는 조직까지도 있어요. 난 전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직업으로 갔는데 전쟁이 나오는데 두 번 다시 겪을 일이 못 되더라 하고 그냥 탈출해버린 사람이 많아요. 미군 병사들이. 캐나다로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국의 서민의 자제들이 전쟁이 났는데 죽어가고 또는 미국의 상류층의 무기 장사꾼들이 벌거나 또 기름 장사꾼들이 벌어제끼는 그 현상,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서민들 만 몇천 명이 자식들이 죽어가는 현상, 이런 것이 얼마나 부당하냐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똑같이 싸워야지요. 영국처럼요. 귀족 출신부터 전쟁에 투입되고 왕자들부터 투입돼야지요. 영국의 왕자가 헬리콥터 조종사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영국에는요, 왕실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저가 없는 그런 왕실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민주당이 모병제를 한다면서 월급 300만 원짜리 주는 직업 군인을 갖다가 양정철이가 지금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정책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자, 군인 숫자가 떨어지고 지금 민주당에 등을 돌린 20대 남자, 이 남자라고 부르는 20대 남자의 지지율을 받고, 그래서 월급 300만 원을 준다면 외관상으로 생각 없으면 좋아할 수 있겠지만은 병력이라는 부분은요, 국가에 대한 의무와 충성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것을 뭐 세계적인 군대의 패러다임이 기술 장비를 위주로 한 대로 돌아가고 많은 병사를 유지할 수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이런 과거와 같은 징병제를 모병제로 대신하고 점점 징병제 하기에는 병력도 떨어지니까 이제 모병제를 이번에 이 선거에서 내걸어야 되겠다. 이러고는 이제 이걸로 내걸면서 젊은 사람들의 직장 마련해 준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모병제가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대로면 0.98이면 연간 출생자가 30만 명이 깨어져서 지금 60만 명 군대가 반토막이 난다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군대 복무기간이 18개월인데 2년치로 계산해야지 왜 1년치로 계산합니까? 무슨 이런 배추장사 같은 계산을 하고 있어요. 배추장사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전에 누가 항의를 해왔어. 자,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게 되면 없는 집의 자식들 중에 좋은 직장에 갈 수 없는 재벌회사나 공무원 될 수 없는 사람들은 군대를 가고, 자, 잘 사는 집의 자식들은 군대 안 가고 이 부모의 스펙과 백으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부모가 마련해준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없는 놈만 군대 가는 나라. 자, 그러다가 전쟁 나면
없는 놈만 죽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군인은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전쟁이 나기 가장 쉬운 나라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도 있는 놈 자식 없는 놈 자식이 골고루 죽어야지. 없는 놈 자식만 죽는 이게 정상인 겁니까? 지금 분단 국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속에서 비핵화 협상만 깨지면 지금 언제든지 전쟁 위기가 또 이렇게 날 수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모병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없는 사람 자식들이 가서 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까? 전쟁이 나면 징병제로 전환한 자, 일단 나면 모병제로 간 사람부터 다 죽을 거 아닙니까? 현대 전쟁은 전쟁이 났다 하면 사망률이 엄청 높아지지요. 6.25 때처럼 총 들고 뭐 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날라와서 그냥 초토화될 거 아닙니까? 자, 없는 집 자식들이 징병되어 죽고 있는데 안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부잣집 자식들이 날 잡아가서 하고 징병제로 전환하면 가겠습니까? 어떤 행태든 다 도망가 버리죠. 아마 전쟁이 날만한 상황이 되면 군대에 안 간 부잣집 자식들은 전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튈 겁니다.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요, 모병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북한이 무너지고 난 뒤에서야 가능한 거예요. 독일도 지금 징병제 합니다. 스웨덴도 합니다. 덴마크도 할 거예요. 몇 달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모병제를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모병제는요, 군인을 50만이 아니라 확 더 줄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는 겁니다. 최근에 장군들 하는 거 보니까 장군들 숫자는 제가 봤을 때 왕창 줄여버려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런 장군들이 뭘 필요합니까?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와 관련된 논란에서 김영한 국방정보본부장이라는 친구가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이동식 발사에서 쏠 수준까지 고도화되어 있다고 지난달에 말해놓고는 어제는 군복 입고 나와가 이동식 발사대에서 쏠 능력이 없다고 정의용이 두둔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정의용이 발사대 발언이 입덕 벌어지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신 없는 군인들요, 위에 상층부나 확 줄여버리기를 바랍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 모병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게 아니라 모병제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 조국의 딸과 아들에서 벌어진 저런 특권의식이 이제 군대까지도 지배하는가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